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콤한 열매든 쓰디쓴 독초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 인과응보의 원리,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서 서서히 무너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다면, 혹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치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심리치료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텅 빈 극장과도 같습니다. 관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배우처럼 그들은 타인의 반응에 의존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의존성이 그들 파멸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의 방에 갇힌 사람처럼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만을 쫓다가 결국 실체 없는 환영에 부딪히게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심리학의 깊은 통찰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고 그 시간을 저와 함께하기로 선택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겪는 공급원의 고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를 채워주는 연료, 즉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입니다. 이것은 마치 뱀파이어가 피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찬사, 주목, 존경,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자신의 내적 공허함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매력에 끌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카리스마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며 성공적인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마치 화려한 공작새가 깃털을 펼치듯 그들은 자신의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허니문 기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시기 동안 마치 왕처럼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신하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가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단지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를 부풀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상처받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급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실제로 그들은 능숙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외적 매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젊음이라는 자산이 사라지고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은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동시에 그들이 남긴 상처받은 사람들의 수는 점점 증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평판이 빠르게 퍼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연회장이 이제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칭찬해줄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자기 성찰로 이어지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독성 외로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버림받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자신의 위대함을 질투한다고 믿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파멸의 징후를 봅니다. 그들은 점점 더 절박해집니다. 예전엔 거절했을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과거에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돌아가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그 다리는 불에 탔습니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공급원의 고갈은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내적 구조를 흔드는 지진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외부의 지지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적 자아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내적 핵심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타인의 반응에 의해 구성됩니다. 그래서 공급원이 사라지면 그들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실존적 위기입니다. 그들은 거울을 보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라는 거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극심한 불안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나르시시스틱 붕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 폭발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현실과의 접촉을 잃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는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젊었을 때 지역 사회에서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 성공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도구처럼 다뤘습니다. 아내는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이었고 아이들은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도 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하나씩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남겨졌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이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진정한 통찰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탓했고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독과 쓰라림 속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원 고갈의 최종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만든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그들이 이용하고 버린 사람들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것, 바로 무의미함과 공허함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우주는 정말로 정의로운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단순한 인과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에 맞는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심은 고립의 씨앗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복수의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더욱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측면입니다. 바로 그들이 구축한 거짓 자아의 균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 가면은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때로는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가면인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가면은 결국 가면입니다. 진짜 얼굴이 아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면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합니다. 관객들은 환호하고 배우는 자신의 역할에 몰입합니다. 하지만 공연이 몇 년, 몇십 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는 지칩니다. 대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객들은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연기라는 것을,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자아는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진짜 자신을 숨기고 이상화된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진짜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가 조건적 사랑만을 주었거나 아이를 자신의 연장선으로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배웁니다. 진짜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특별해 보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형성된 거짓 자아는 완벽주의, 과대망상,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거짓 자아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공중에서 공을 계속 던지며 저글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공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전체 쇼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균열은 종종 실패를 통해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실패를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그들의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실패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부정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완전히 재해석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면 그들은 상사가 자신을 질투했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위대함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면 시장이 자신의 천재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그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실패는 누적됩니다. 인간관계는 계속 파괴됩니다.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거짓 자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완벽한 플랫폼처럼 보였습니다. 끊임없는 관심, 좋아요, 팔로워, 찬사.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또한 잔인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고 비교됩니다. 어떤 인플루언서는 완벽한 삶을 연출했습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관계, 완벽한 성공.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관계는 파탄나고 정신건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팔로워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그 인플루언서의 경력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의 균열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거짓 자아가 균열될 때 나르시시스트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무너지면 그 아래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종종 그 아래에는 깊은 수치심과 불안정함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그 아이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 든 성인의 몸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수치심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순간에 극단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더욱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더 화려한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주장을 하고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더욱 격렬하게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멀어지고 신뢰는 더욱 떨어집니다. 다른 나르시스트들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중독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망상적 사고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박해받고 있다고 믿거나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이 자기 성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방어 메커니즘은 너무나 강력해서 진정한 통찰을 막아버립니다. 한 가지 알레고리를 들어볼까요?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 전체를 거울로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울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점점 커졌고 거울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왕은 깨진 거울 조각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각 조각은 그의 이미지를 왜곡되게 반사했습니다. 어떤 조각은 그를 거대하게 보이게 했고 어떤 조각은 그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미쳐갔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진 거울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손만 베었습니다. 결국 그는 피를 흘리며 텅 빈 궁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가 균열될 때 나르시시스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나지만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깨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우주의 정의는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말이죠. 나르시시스트가 평생 쌓아온 거짓의 탑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것,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복수의 메커니즘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맺는 모든 관계의 파괴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통해 의미를 찾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며 사랑을 통해 치유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관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도구이고 자원이고 소모품입니다. 이런 태도는 필연적으로 관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상화, 평가절하, 버림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이상화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난 사람 중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폭격적인 사랑을 퍼붓습니다. 이것을 러브보밍이라고 합니다. 선물, 관심, 찬사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당신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 즉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존경, 당신이 그들의 자아를 반영해주는 방식을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필연적으로 균열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있는 실제 인간이니까요. 당신은 때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평가절하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결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이 쏟아지고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현실 인식이 의심받고 당신의 감정이 무효화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떻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처음에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버림이 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버립니다. 종종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들은 설명도 없이 사라지거나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즉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과시합니다. 이 과정은 희생자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학대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도 PTSD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자신에게도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났나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패턴을 평생 반복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만들고 파괴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의 대가가 쌓입니다. 첫째, 그들의 평판이 무너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인터넷 시대에 평판은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상처 입힌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르시시스트 주변에 경계의 벽이 쌓입니다. 둘째, 그들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취약성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 자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인 관계만을 맺습니다. 수백 명의 지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받기만 원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진정으로 공감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다에 비유해 볼까요? 바다는 광대하고 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수영장에서만 수영합니다. 그것도 얕은 수영장에서 말이죠. 그들은 바다의 존재를 알지만 결코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얕은 물에서만 머물며 바다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넷째, 가족 관계가 파괴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성인이 된 자녀들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와의 접촉을 끊습니다. 이것을 노 컨택트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노년에 혼자 남겨집니다. 자녀들은 방문하지 않고 손주들은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평생 추구했던 존경과 사랑은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다섯째, 그들은 진정한 유산을 남기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의 기억 속에서, 친구들의 마음 속에서, 세상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기억, 파괴된 관계, 그리고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여섯째, 건강이 악화됩니다.
연구들은 나르시시즘과 다양한 건강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만성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알코올, 약물 또는 다른 중독성 행동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이 모든 것이 누적됩니다. 그들은 아프고 외롭고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들이 상처 입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연구를 보면 강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반면 고립된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자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최종 운명과 우주의 정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피하려 했던 것을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무의미함, 무가치함, 그리고 버림받음이 그들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과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깊은 내면에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 핵심적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거짓 자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거짓 자아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사랑받지 못하게 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진정한 연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완전한 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처받은 아이로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면을 만듭니다. 이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 이용이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혼자 남겨지고 처음의 그 믿음, 즉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믿음이 확인됩니다. 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로 정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비극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동정합니다. 결국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의 행동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패턴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트의 운명은 슬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고 탈출할 열쇠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진짜이고 그들의 외로움은 깊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그들은 공감, 친절, 그리고 진정성을 선택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계속해서 자신의 패턴을 유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변화의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상처 입힌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실제적이고 깊습니다. 그 희생자들도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마도 진실은 이 두 관점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운명은 비극이면서 동시에 정의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진정한 연결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해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과관계를 작동시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거둡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고립의 씨앗을 심었고 고립을 거둡니다. 상처의 씨앗을 심었고 상처를 거둡니다. 거짓의 씨앗을 심었고 공허함을 거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우리는 진정성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자기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존감과 자기 보호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병리적 수준으로 발전하면 우리가 오늘 논의한 파괴적인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항상 옳다고 주장할 때, 우리가 비판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타인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볼 때, 우리는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작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과 공감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패턴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깊고 상처는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회복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공감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배웠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트라우마 전문 치료사는 당신이 이 경험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지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연결되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자신에게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자신에게서 이런 패턴을 인식한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평생 할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취약성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유를 말이죠.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시즘은 혼자서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장애입니다. 하지만 헌신적인 노력과 올바른 지원으로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복수는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공급원은 고갈됩니다. 거짓 자아는 균열됩니다. 관계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만든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정의입니다.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한 인과관계입니다.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절의 씨앗을 뿌리면 친절을 거둡니다. 진정성의 씨앗을 뿌리면 진정한 연결을 거둡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을 거둡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심을지 선택하세요. 그것이 내일 당신이 거둘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지식은 힘입니다. 이해는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함께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 더 진정한 연결,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자신을 돌보고 경계를 유지하고 진정성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